우리가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항상 체크를 해 보는데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러니까 유입량, 유출량 이런 플로우가 조금 줄어들게 된다면 여기에서 거래되고 있던 자금이 알트코인 쪽, 이더리움이나 리플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점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비트코인 가격이 무조건 커플링이 되어서 움직이느냐 또는 디커플링이 되어서 무조건적으로 움직이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전망하기보다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트코인으로 옮겨갈 여지가 얼마나 있느냐를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조금 더 긍정적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코인들의 도미넌스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봤더니 당연히 이렇게 함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쪽에서 나온 유동성이 지금 다른 코인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점을 함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글로벌 기업들의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리면서요. 현재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얘기도 더해드리겠습니다. 올해 글로벌 기업들의 회사채 자금 조달이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1경원이 넘을 수준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파악해갈 수가 있겠는데요. 전 세계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 그리고 대출들을 통해서 조달했던 자금이 8조 달러, 우리 돈으로는 1경 2천억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치이기도 하고요.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 부분을 굉장히 유의 깊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올해 회사채 발행 그리고 레버리지론 같은 여러 가지 회사 자금 조달 방식 등을 통해서요. 지난해보다 3분의 1 이상 증가한 수치인 7조 9,300억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전 최고치였던 2021년을 이미 넘어선 규모라고 합니다. 이런 레버리지론 같은 경우에는 투자 부적격 기업들이 자신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활용하는 방식이고요. 변동금리 부채의 한 형태라고 봐주시면 편하겠습니다. 회사채에 대한 강력한 수요 때문에 조달 금리를 끌어내리게 됐고요. 이러한 이유들이 기업이 채권 발행에 유리한 환경에 놓였다는 점까지 현재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투자 등급 회사채 금리가 3년 전 2.4%와 대비했을 때 현재 5.4%까지 높아져 있는데요. 실제로 올해 글로벌 기업들이 채권 펀드에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700억 달러를 유입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등급 회사채와의 금리 차 스프레드는 1990년대 후반 이래로 가장 적은 폭인 0.77% 포인트까지 줄어들어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의 조달 비용도 상대적으로 유리해져 있다는 점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대선에 따른 좀 불확실성도 들어와 있는 시장이고요. 이런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오히려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 조달에 좀 서둘렀다라는 평가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배경으로 또 지목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계속 조달받는 기업들이 또 시장 유동성을 일시적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한 가지 요인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미국의 증시와 코인 시장의 변동성을 가져다주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사채 발행 현황들까지 계속해서 체크해 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10년물, 30년물의 역전폭의 축소가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12월 ISM 제조업 PMI까지 함께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국내 국고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미국채 금리 흐름을 반영하면서 좀 강보합 출발을 했는데요. 전거래 같은 경우에 10년물, 3년물의 스프레드, 금리차 역전폭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5.7bp가 되겠는데요. 이 3거래일 연속 축소가 되면서 지난해 8월 5일 마이너스 5.3bp 이래로 최저치를 다시금 경신했다고 합니다. 또 다음 주에 또 신년 입찰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장 마감 후에 미국 12월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까지 발표가 된다는 점 우리가 함께 체크해 갈 필요가 있겠고요. 이 ISM 지수가 잘 나온다면 국내 쪽으로는 또 삼성전자가 호주를 받아갈 수 있다는 점까지 우리가 가져가면 더욱 좋겠습니다. 간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요. 전거래를 대비했을 때 1bp가 내렸고요. 4.56%에 마감을 했습니다. 통화 정책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이 미국채 2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4.24%에 마감을 했다라는 점까지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글로벌에 따르면 12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확정치는 49.4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수치가 50을 밑돌게 된다면 경기 위축을 의미하게 됩니다. 전월 49.7 대비했을 때 소폭으로 하락한 수치라는 점까지 함께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고용 시장의 주간 지표를 따져봤을 때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줄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신규로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의 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했을 때 21만 1000명 정도로 전주 대비 9,000명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은 잘 가고 있구나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표가 다소 엇갈려 있다는 점을 좀 가져갈 필요 있겠습니다. 그만큼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변동성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봐주실 수 있겠고요.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시툴에 따르면 또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의 1월 동결 가능성은 88.8%가 된다라고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3월 동결 가능성은 49.4%로 여전히 과반을 하회 중이라는 점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국고채 시장은요, 간밤 미국채 금리 흐름을 반영하면서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었는데요. 내주에 이제 입찰이 대거 예정되어 있는 만큼 약세가 예정되어 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나아가서 5개월의 최저치를 찍은 10년물, 30년물의 스프레드 역전폭의 축소 지속 여부까지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가져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